안녕하세요. 명상코치 단테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과 연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 너무 좋죠.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무의식적인 상처까지 서로 치료해 가면서 인생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연인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초반에 서로를 탐색하는 기간, 썸이라고 하기도 하죠. 썸 타는 기간을 비롯해서 또 불안정한 연애 초반의 그 기간들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밀당 필요할까? 해야 될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연애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죠. 경험이 다르고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서 밀당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그냥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밀당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무한한 사랑을 지닌 어떤 신성의 부분, 참나에 가까운 나의 부분도 존재하지만 또 한편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에고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이 신성을 특히나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가면서 신성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에고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는 무의식 중에 또 혹은 의식 중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안정적인 연애 관계가 되기 전에는 밀당도 저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에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면을 잘 모르고 있는 주로 자신의 선량한 부분을 발휘하고 살아온 어린 날의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은 혹은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더 많은 시간 우리 내면의 신성보다 에고의 면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잔인해질 수 있고 타인을 무시할 수 있고 또 나에게 가슴을 열어서 약점을 다 보여준 사람의 오히려 약점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간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상대를 대할 수 없는 이제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의 호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밀당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이제 깊은 의식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겼을 때 막 너무 연락하고 싶고 막 너무 보고 싶고 이런데 그걸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니야, 난 밀당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참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밀당은 뭐냐면요. 사랑에 빠졌을 때, 연애를 시작할 때, 혹은 누군가가 너무너무 좋아질 때, 첫눈에 반했을 때라고 해도, 내 생활의 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지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만적이고 소녀적인 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좀 혹은 또 연애나 또 인간에 대한 기대가 많은 이제 그런 분의 경우, 다른 말로 뭐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관계 중심적이고 이런 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자기의 중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명상의 시작과 끝이 관찰자의 시점을 지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좋은 연애를 신중하고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탄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막 연락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 연락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몇 분, 몇 시간, 과연 며칠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서 막 연락했다가 상대방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오히려 귀찮아한다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한다고 오해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밀당을 한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조차도 내가 나의 중심 자리를 지켜보아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자리를 지켜본다는 것은 뭐 설레고 막 그런 몽글몽글한 감정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감정에 푹 빠져서 내 온 존재를 거기에 내던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식의 어느 한 부분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설레어하는 내 마음을 지켜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내가 어떤 극적인 감정을 겪고 있든 간에 우리는 그 감정을 조금 더 안쪽에 중심을 잡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지켜보는 나는 들뜨거나 설레거나 혹은 비참해지지 않고 언제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 평안한 내가 설렌, 들떠있는 혹은 어떤 비극이나 어떤 엄청난 어떤 또 희극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을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중심의 자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조차도 조금 더 자기 중심 자리를 지키면서 내 생활을 평상시에 내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또 가지고 그것을 표시하고 또 상대방의 피드백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나의 이성과 감성과 직관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피드백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단계 서로가 안정적인 어떤 서로에 대한 됨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가면서 연애가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좋고 또 다행히 서로가 운 좋게 첫눈에 반해서 연애가 아주 순조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또 사람의 일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꼭 유지하시면서 연애의 페이스를 막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그렇게 눈 떠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성과 감성과 직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어떤 단계의 연애로 가기 위해서 항상 마음의 중심 자리를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당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지금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20대 친구들의 지금 연애 방식이 제 20대랑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이제 연애가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상대방 이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열심히 나한테 대시를 한다고 해도 잘 만나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이성적인 매력이 조금 덜 느껴져도 뭐 싫지만 않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만나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오래전에 먹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밀당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내가 더 많은 호감을 느껴서 내가 조금 더 이 관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밀당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나의 마음을 과하지 않게
그 혹은 그녀에게 열심히 전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저도 어떤 싸움의 시기에 매일매일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은 그냥 이 정도구나,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그냥 2, 3일 연락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아버리는 정도의 관심이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성실하게 저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해온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꽤 길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 좀 진심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라면 밀당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밀당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버페이스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서로 첫눈에 반한 케이스건 혹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 혹은 그녀에게 반한 케이스건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좀 어떤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혹은 내 에고가 이끄는 대로 가버리면 상대방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상대방 분의 외모랄까요? 그런 어떤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전혀 저한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모습이 좋아서 조금 제가 외모를 극복하고 그분의 어떤 외향에 좀 익숙해지면서 그럴 좀 마음을 가지고 뭐 2번 뭐 이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지는 사이에 그분에게서 연락이 되게 자주 오는데, 연락이 자주 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잘 잤어? 부터 시작해서 잘 자 하는 말까지 하루 종일 조금 연락이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연락이 자주 오는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제가 자기의 카톡을 언제 읽는지 제가 카톡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경우는 처음 봤고 너무 과하다고 느꼈거든요. 뭐 바쁘면 카톡을 좀 늦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 좀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신이 카톡을 보내서 내가 그거를 몇 분 후에 확인하는지까지 체크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집착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관계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집착하는 상대를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끝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몇 번 안 만난 상황이었죠. 저한테 적절한 정도의 관심을 표현했다면 제가 그렇게 빨리 도망가 버리진 않았겠죠. 그러면 의외로 그분은 사실은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밀당을 하려면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에 돌입한 관계라면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내 취미생활도 끊어버리고 그냥 남는 일, 직장 외에 모든 시간을 그냥 그 사람과만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친구 관계도 유지하고 취미생활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음으로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겠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 내 삶을 온전히 그 상대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연애가, 그죠? 그리고 연애가 끝나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도,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내 감정을 지켜보는 내 감정을 지켜보는 나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막 천국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내가 있다면 그 나를 지켜보는 나도 여러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켜보는 나에게 더 힘을 실으셔서 내 중심 자리를 지키시면 내가 얼마만큼 연락을 해야 할지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내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보고 싶으면 연락을 하고 또다시 또 내 일상을 열심히 살고, 그런 식의 좀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밀당을 해라. 그런데 억지로 참는,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밀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밀당,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아름다운 연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